안녕하세요. 맥스아지마입니다. 오늘은 액자와 그리고 책, 또 비디오 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비트맵 이미지를 가지고요. 그 이미지 그대로 3D 오브젝트를 만들 것이고요. 매핑도 역시 이미지에 딱 맞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40강에서 만들어 본 그 나무 매핑의 경우에는요. 플레인에 매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아무래도 사실감이 떨어집니다. 오늘 만들 오브젝트들은요. 직접 오브젝트의 크기에 맞게 만들어서 매핑까지 맞춰서 집어넣을 것이기 때문에요. 한층 사실적인 3D 오브젝트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책부터 만들어 보겠는데요. 일단 플레인을 프론트에 하나 그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책 이미지를 불러다가 이 플레인에 일단 입혀 보겠습니다. 이 프론트 뷰는 F3을 눌러서 이미지를 보이게 하고요. 네, G를 눌러서 그리드를 감추겠습니다. 그리고 이 뷰 이미지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네, 지금 만들 오브젝트는요. 바로 이 이미지 그대로 책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책의 크기와 같은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이 파일의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이미지 위에서 오른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요. 이 이미지는 위드에 443이고요. 하이트에 407 사이즈를 가졌습니다. 역시 이 플레인에요. 같은 숫자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이미지 그대로 라인을 가지고 선을 따라서 그려주겠습니다. 이 책 이미지 그대로 이렇게 선을 따라 그려주셨으면요. 네, 이제는 익스트루드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책의 크기를 생각하시면서 두께값을 주겠습니다. 옆으로 갖다 놓고요. 네, 새로 만든 이 오브젝트에 책 이미지를 입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책은 간단히 완성이 됐고요. 다음에는 액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액자의 경우에도 아까 그 설명드린 방법하고 같이요. 일단 액자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런 이미지인데요. 다시 이 사이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57에 462인데요. 다시 어사인을 해주겠습니다.
네,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라인을 가지고 역시 그려주겠습니다. 역시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어마운트 값을 좀 줄여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만들어줄 때 이 가운데 구멍을 뚫어주지 않았습니다. 렉탱글로 그려주겠습니다. 이 아래 스택을 선택을 하시고요. 어태치를 시키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액자가 완성이 됐는데요. 렌더링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시는 것 같이 아까 라인을 그려줄 때요. 이 이미지 안쪽으로 그려줬는데요. 예, 역시 이 두께에 있는 부분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에 딱 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처음에 라인을 그려준 이 플레인에다가요. UVW 맵을 적용을 시킵니다. 다음에는 이 UVW 맵을 카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새로 만든 이 액자를 선택을 하시고요. 역시 스택에서 페이스트를 해주겠습니다. 네,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 아랫부분이 매핑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네, UVW 매핑의 기지모를 노랗게 클릭을 하시고요. 살짝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네, 된 것 같습니다. 이 액자는 그룹을 주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액자를 만들 때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만들어준 그 렉탱글의 경우에는 처음에 만들어줬던 이 라인을요 뒤로 옮긴 다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위치값이 달라졌습니다. 네,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스플라인 레벨에서 확인을 하시면은요, 두 스플라인의 위치가 서로 다른데요. 물론 정렬을 시켜 주셔도 되고요. 네, 이 두 개의 스플라인의 위치 값을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보는 것이 더 편하겠네요. 예, 탑뷰에서 이 위치 값을 보시면은요, 지금 Y축으로 65.922 지점에 있습니다. 네, 다시 앞에 있는 스플라인을 선택을 해보시면요, 네, Y축으로 0지점에 있는데요, 이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0으로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딱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네, 다시
UVW 맵을 지정하겠습니다. 이 두 오브젝트는 역시 그룹을 주겠습니다. 네, 이제는 DVD를 만들 차례인데요. 예, 이 플레이는 이제는 지워도 되겠네요. DVD의 경우에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박스를 하나 만드시고요. 네, 이 DVD도 역시요,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인데요. 지금 너무 큽니다. 예, 잘라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르시고요. 어플라이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요, 보시면은요, 이 DVD의 경우에는요, 이 앞면만 이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다르면은 이 이미지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네,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6면에 다 똑같은 그림이 들어갔습니다.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을 지정하겠습니다. 네, 이 앞면은 1번을 주시고요. 나머지는 2번을 주겠습니다. 스탠다드를 눌러서요.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을 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아래 것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셋 넘버에는 2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번은 됐고요. 나머지 다른 면들은요.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DVD의 그 기본 색상을요. 포토샵에서 스포이드를 사용해서 RGB 값을 한 다음에요. 맥스에서 그대로 그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요. 포토샵에서 열겠습니다. 이렇게 그 포토샵에서 아까 그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이 포토샵을 잘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신데요. 맥스를 처음 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 포토샵에도 별로 익숙치가 않은 분들도 많으셔서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툴바에서요. 스포이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클릭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컬러 값에요. RGB 수치가 나타납니다. 이 수치를 그대로 기억을 하셨다가요. 맥스에서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시 맥스로 가겠습니다. 2번 아이디를 가진 이 컬러 값으로 들어가서요. 아까 기억해 놨던 수치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이 아까 이미지를 잘못 잘라준 것 같습니다. 네. 디퓨즈 컬러에 있는 이 그림 파일을요.
끌어다가 범퍼에다가 갖다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범퍼의 수치가 플러스 값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플러스 값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검정색 이미지가 들어간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단추 부분을 좀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값을 좀 많이 주겠습니다. 다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수치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수치를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오브젝트는 다 완성이 됐고요. 일단 카메라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인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플레인은요, 렌더 멀티플라이어에 스케일의 수치를 한 30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옴니를 하나 설치를 하고요. 그림자 옵션을 켜주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보조 조명은 하나만 설치를 하겠습니다. 멀티플라이어 값을 한 0.3 정도 주고요. 네, 렌더링 된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제가 조금 아까 바닥 맵핑은 흰색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명 때문에 이렇게 회색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을 흰색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는요, 조명을 설치해 가지고서는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매트 섀도우라고 하는 매핑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플레인을 선택을 하시고요. 슬롯을 하나 선택을 하신 다음에 스탠다드를 눌러서 매트 섀도우라고 하는 재질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일단 이 플레인에 입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이 렌더링의 인바이러먼트에서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네, 다음에는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용한 이 매트 섀도우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실사 매핑을 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같이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그림을 지정해 줬거나 아니면 색을 지정해 줬을 때요, 백그라운드에 컬러가 그대로 나타나면서 오브젝트 자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그림자는 사실적으로 들여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사 매핑을 말씀드릴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